소록도 가는 길 81회. 순영의 말에 박효숙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다. 종현은 누가 뭐라고 하던 집안일을 도와가면서 아빠에게 많은 신경을 쓰곤 한다. 오후에 햇살이 따뜻하게 퍼지면 지욱을 데리고 근처에 산책을 하기도 하고, 많은 시간들을 아빠하고 보내면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부자간의 정을 나누기라도 하듯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다. 지욱은 그런 종현이를 보면서 마음이 즐거워진다. 참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들이라는 생각에 지욱은 먹는 것이 전보다는 조금은 늘어난다. 아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해요. 그래, 우리 종현이가 옆에 있으니 아빠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종현이가 옆에 있으면 늘 종현이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 지욱이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조그만 손이 아니라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아들의 손이 지욱은 편안한 마음이 되어지곤 한다. 이제 종현은 고등학교 졸업식과 대학 입학식을 남겨두고 있다. 순영은 지욱이 원하는 대로 아들의 졸업식과 입학식을 하기 위해 다시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한다. 집안에 아무런 양념도 양식도 비축해놓지 않고 떠나는 순영이다. 박효숙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순영이 없는 동안 이젠 미주를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 화가 난다. 미주가 온다 해도 아무것도 해먹일 수도 없고 주워서 보낼 것이 없다. 양계장과 작업장은 온통 정씨 가족들이 모든 것을 쥐고 있어. 계란 한 알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 우라가 치민다. 당신은 이 집에서 아무런 권한도 쓸모도 없는 늙은이였다. 그러나 더 이상 따지고들 명분이 없다. 박효숙의 그런 마음을 뒤로하고 순영은 당분간 서울에서 보내기로 한다. 종현이의 졸업식과 입학식 그리고 두 번째로 받아야 하는 남편의 항암 치료를 위해 서울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다. 지욱은 아들의 졸업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참으로 대견하고 멋진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럽다. 지욱은 두 번째의 항암 치료도 잘 견디어낸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종현이의 입학식이다. 종현이는 높은 점수를 얻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무난하게 입학을 하고, 그토록 자신이 대학생이 된 것을 보고 싶어하는 부모님께 자신이 대학생이 된 것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괴롭고 무겁다. 점점 더 힘을 잃고 힘들어하는 아빠의 모습이 종현이를 슬프게 한다. 다시 학교를 다니느라 종현이는 경주에 따라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학교를 휴학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모와 상의한다. 이모, 학교를 휴학했으면 합니다. 안 된다. 그것은 아빠가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아빠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마음고생을 하며 걱정을 하고 있느니 차라리 아빠 곁을 지켜드리며 아빠의 마지막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이모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 허나 아빠나 엄마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휴학을 하고 내려가 있으면 아빠 마음이 어떠하시겠는지 생각해봤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고 공부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해라. 주말마다 힘들겠지만 내려가면 되고 곧 여름방학이 되니 그때 함께 곁에 있어주면 그것이 더 아빠를 위하는 길이 될 것이야. 여름이 되면서 지욱은 더욱 힘들어한다. 황 박사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한다. 권 교수, 더 이상의 항암 치료는 환자를 더 힘들게 할 뿐이요. 이미 다른 장기들의 전이가 된 암세포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 그럼 이대로 손을 놓아버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어쩔 수 없소. 남은 시간이 남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을 하고 싶소. 박사님, 이대로 손을 놓기에는 너무 불쌍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젠 가족들에게나 본인에게도 말을 해서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숨긴다는 것은 나중에 후회를 남기게 될 것이오. 아, 순미는 가슴에 심한 통증이 오는 것을 느낀다. 그동안 엄마나 옳게 언니가 암에 좋다는 모든 귀한 약들과 음식들을 해서 내려보내곤 했다.
엄마는 그것이 어디에 있든 좋은 음식이나 약재가 있는 곳이라면 시간도 상관없이 구하러 다니면서 언니에게 전해주곤 한 것이다. 순영 언니 또한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해서 정성을 다해 복용을 시키곤 했지만 형부의 상태는 점점 더 심해지곤 한다.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언니의 고통 또한 너무나 큰 것이다. 순영은 함께 울며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곁을 지킨다. 이제 진통제 역시 효과가 없다. 병원에 입퇴원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지욱은 가을을 보낸다. 지욱은 점점 더 힘들어하며 이제는 더 이상 마를 수 있는 몸이 아니다. 바싹 바른 몸이 마치 눈을 감으면 송장 그대로의 모습이다. 이젠 전혀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가을이 깊어지는 때에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한다. 서울이 아닌 포항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한다. 학년 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종현이는 집으로 내려와 아버지의 간병을 맡아서 해내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아빠의 곁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내려와 있는 종현이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따서 엄마의 승용차로 이젠 곧잘 운전을 한다. 종현아, 나 때문에 우리 종현이가 고생이 많다. 아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대학생이 되고 첫 겨울 방학을 앞두고 아빠 때문에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게 되었으니 미안하구나. 아빠, 저는 이렇게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들이 더 좋습니다. 아빠와 엄마를 모시고 있는 시간들이 그 어떤 시간들보다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세요? 우리 종현이가 참으로 효자다. 종현아, 네. 아빠가 떠나고 나면 엄마를 부탁한다. 엄마는 남을 미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늙은 여우에게 당하지 않도록 내가 잘 보살펴드리고 보호를 해드려야 한다. 아빠,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시고 일어나신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세요. 아니다. 아무래도 난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러나 내가 있어서 마음 놓고 엄마를 내게 부탁을 한다. 지욱은 퇴원을 시켜달라고 말을 한다. 병원에서 눈을 감기 싫다는 것이 지욱의 말이다. 순영은 남편의 뜻에 따라 퇴원을 시켜 집으로 데리고 온다. 집에 오니 이제 마음이 편해. 그동안 당신도 우리 종현이도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 아무리 힘들고 고생이 되어도 당신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보, 강하게, 우리 종현이를 위해서라도 강하게 살아가야 한다. 야, 지욱은 몇 번이고 순영이에게 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한다. 이제 지욱의 생명은 점점 더 꺼져 들어간다. 동욱은 순영이 혼자서 큰 일을 당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뒤로 제쳐두고 내려와 순영을 지킨다. 다행히 지욱이 정신이 있을 때였다. 지욱은 동욱의 손을 잡는다. 형님, 고맙습니다. 이 사람아,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어서 기운을 내서 일어나시게. 아닙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라도 우리 집 사람과 종현이를 부탁드립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넘보는 도둑놈을 두고 눈을 감으려니 안심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형님하고 처제가 있어 마음 든든합니다. 그런 걱정을 하지 말게. 모든 것은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야. 네. 그러나 집사람 혼자 두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마음이 불안합니다. 알았네. 내가 있으니 걱정을 하지 말게. 지욱은 비로소 안심하는 표정이 되어간다. 동욱은 박효숙이 아들의 얼굴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알고 지욱의 마음을 알아보았으나 지욱은 끝내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보는 것을 외면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끝까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고 외면을 한다. 박효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 그래도 당신이 낳은 아들이다.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그러나 끝내 아들에게 외면을 당하자 슬프고
자신의 존재가 비참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다. 지욱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 순미는 연락을 받고 영숙이와 함께 경주로 온다. 어떻게 하든 형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야 할 것 같아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올케인 영숙과 함께 내려온다. 이 여인 또한 사위의 마지막 모습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끝내 자신의 어머니를 거부한다는 말을 듣고 함부로 몸을 움직여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고 집을 지키며 슬픔에 잠긴다. 연말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아침부터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여간다. 순영의 집에서는 밤새 잠을 이룬 사람이 없다. 언제 꺼져 들어갈지 모르는 지욱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밤을 새우며 지욱의 곁에 지키고 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유여인은 새벽 일을 끝내고 나서 아침 준비를 한다. 이제 유여인은 이 집안의 주방까지도 맡아서 일을 해내고 있다. 그들은 슬픔을 안으로 사귀면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해내고 있다. 양계장의 일은 하루라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 아침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유여인은 식탁을 차리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정신이 혼미해진 지욱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지욱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영숙은 잠시 주방으로 온다. 아지매가 참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인정이 많고 좋은 우리 사장님께서 왜 이렇게 되셔야 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여인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르륵 흘러내린다. 정오가 되자 지욱은 힘겹게 눈을 뜬다. 그리고 팔을 뻗어 순영의 손을 잡으려는 몸짓을 나타낸다. 종현아버지. 순영은 지욱의 손을 잡아준다. 지욱은 순영을 잠시 보는 듯 하더니 다시 눈길이 종현이를 향한다. 아빠. 종현이 역시 지욱의 손을 잡는다. 엄마를 지켜 다오. 네, 제가 엄마를 지켜드립니다. 고맙다. 그리고는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본다. 방 안 가득 들어와 있는 동욱과 영숙, 순미와 정씨 내외 그리고 유민을 둘러보더니 순미에게 눈길을 머문다. 순미는 지욱의 눈길에 따라 지욱의 손을 잡는다. 글 일양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